일단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은 이제 제가 나중에 호명을 해드릴 거고, 그때 뭐 채팅 편하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영상이나 음성 키셔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시작하기 전에요. Q&A 라이브로 이제 계속 치실 수 있으실 텐데, 계속해서 반복된 질문을 이렇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질문하는 거 안 듣고 있다가 그 질문 똑같이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를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모두가 좀 기분 좋은 세션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비슷한 세션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블로그에 많은 자료들이 배포가 됐었고, 제가 쫓아가면서 자꾸 댓글을 달아가지고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일 없을 수 있도록 제가 다른 블로그 사찰을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조금 편안하게 배포하시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귀 담아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메모를 쓰시거나 해서 다른 친구들과 공유를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만 다른데 배포가 딱 됐을 때 저희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에서 조심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글 코리아 전체 채용 설명회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GCS 팀에 대한 그리고 GCS 안에서 조금 경력이 없으시거나 약간 있으신 분들을 위한 설명회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다른 구글 코리아의 채용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커리어스 웹사이트에 가셔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필터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로 로케이션 거셔서 채용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포지션도 있구나 하는 굉장히 새로운 세계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오늘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저는요. 작년에 저를 만나신 분도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설이라고 합니다. 구글 코리아에서 채용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소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구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구글은 많이들 아실 테니까 최대한 좀 간략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고 GCS 팀이나 이 직무가 대체 뭔지 그리고 이 직무를 하면 어떤 생각으로 하는 건지 어떤 재미가 있을지 아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게 팀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채용 프로세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 사항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사전에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금 라이브로 좀 생생하게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골라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꼭 들어야겠다 하시면 나중에는 저희가 문의처럼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메일로 보내주시고 이거는 다른 사람도 왠지 좀 궁금해할 것 같다 하는 질문을 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글 소개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좋아하는 영상 한 가지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공개가 되어 있진 않지만 저희가 설명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When we were trying to name Google, we actually went through thousands of names. The name of the company has now become its own verb in the dictionary. Let's Google it. You can Google it. I Google practically everything. 6 simple letters on a plain white page. Being able to do searches in any language about any country. As you're typing, Google finishes your questions for you. At Google, we have been working on organizing the world's information. Our goal is to digitize all the books. Today, Google announced Gmail. Email for everyone for free. Google is mapping the entire world to make it more accessible to people everywhere. Google is jumping into the mobile market. Android was built as an open platform for everyone to use and build on. This is Chrome. It's a faster, safer browser for the open web. Google is unveiling what they call the knowledge graph. We needed to understand the world the way you and I do, as objects and relationships between objects. Today, Google got another useful feature with Google Now. We are providing you with answers before you've even asked for them. One of my favorite cards is the one that shows traffic data for your commute to and from work. Think about how far Google has evolved from the 10 blue links. We asked ourselves, how can we assist you right when you need it? Okay, Google, call the Walker Art Center. It's not just desktops, phones, and laptops anymore. 오케이 구글, 유진이한테 5분 늦는다고 문자 보내줘. It's watches with displays, car consoles with displays. 오케이 구글,
Let's go to the aquarium. How can we help you get things done in as few steps as possible? Okay, Google. Okay, Google. Show me my photos of Lucas with the pumpkin. But we have to remember, we have a long way to go. This i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네, 어떻게 보셨나요? 후기 댓글로 남겨주실래요? 제가 많은 영상들이 있지만 되게 좋아하는 영상 중에 하나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요, 구글에다가 알파벳 스탁 프라이스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그 많은 몇 년 동안 구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취약해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래프를 보실 수 있을 거고,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상에서 대강 눈치채셨다시피 9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게 창고에서 시작된 비즈니스라고 하기엔 지금 2022년에 빌리언 유저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10억 명의 유저를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이 9개나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시는 것들 아주 많을 거고, 그 중에서도 조금 새로울 수 있는 건 뭐 구글 포토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임팩트를 지금 대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좋은 임팩트를 많은 사람들한테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여기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 미션 하에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요.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서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가지고 있는 미션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라는 점에 최근에 많이 초점을 두어서 다이버시티랑 인클루전이라는 토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나한테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건 어떤 것에 흥미가 있고 어떤 발전을 위하여 향해 가고 있는지에 따라 상관없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좋은 퍼포먼스 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 좋은 성장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문화를 축약해서 4가지로 표현을 하자면요. 이게 10배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잘 실패한다, 그리고 오픈하는 것을 디폴트 상황으로 둔다, 그리고 사이클러지컬 세이프티, 그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함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배로 생각한다는 것은요, 어떤 문제 상황을 발견했을 때 딱 그 문제만 해결하는 1의 문제가 있으면 1의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기회 삼아서 여기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의 가능성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을 증폭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딱 봤을 때 이거 되게 무리인 계획인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미션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리인 상황을 개인이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팀이 다 협업해서 이 상황을 잘 해결하고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10배의 상황에 대해서 모두가 커밋하는 그런 회사의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ail well이라는 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10x, 그러니까 10배로 생각한다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는데 잘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다는 것이 실패는 분명히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실패한 상황을 조금 유의미하게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을 묻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상황 생각을 하셔서 보통은 사람들은 다 실패를 하는 걸 무서워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실패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조금 더 나은 발전의 그 기회로 보는 것이 저희 문화의 기본이고요. 디폴트 오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보를 익스클루시브하게 어떤 팀 안에서만 공유를 한다거나 다른 팀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만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트랜스페런시를 가장 우선시하는 회사다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결정의 이유에 대한 공개, 아니면은 우리 팀이 이런 좋은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다른 팀이 다 공유를 해줘야지라는 좋은 의도의 공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만 해도 이제 한국에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호주에서 굉장히 좋은 이벤트를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해했다라고 하면은 그걸 목격을 해서 그 리소스를 그냥 이렇게 하면은 잘 받아서 저희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가능성이 크게 배포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계시건 어떤 자아를 가지고 계시건 이 환경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굉장히 좀 캐주얼한 예시긴 한데 제가 아침잠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약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숨기려고 노력하고 아침에 눈을 부릅뜨고 가서 이제 굉장히 혼자서 애를 썼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약점이 잡힐까봐 막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게 구글의 가장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팀에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저랑 좋은 미팅을 하려면 프로덕티비티 좋은 그런 미팅을 하려면 오버해야 된다라고 이제 막 농담도 하시면서 이제 놀리기도 하시고 이제 나의 약점을 팀한테 드러내더라도 이게 굉장히 즐거운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서로를 잘 이해해 나가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코리아 한번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지금 집에 있는 상황이고 직접 보여드릴 수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요. 버추얼리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카페입니다. 저희가 바리스타 항상 그 바리스타 분께서 계시고 이제 돈 내시지 않으셔도 주문하시면 이제 커스터마이징 된 그런 커피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외부 손님도 초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외부 손님 뭐 친구들 초대해서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 키친이라는 장소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마이크로 키친이라는 거는 주로 이렇게 스낵을 먹는 장소인데요. 아침에 잘 못 드시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과일 같은 거를 다 드시기도 하고요. 뭐 블루베리 같이 제가 뭐 자취생이다 보니 잘 사 먹지 못하는 그런 과일들도 여기서 그냥 퍼 드시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서 냉장고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탄산수와 차 종류가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유제품, 커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 아래? 이렇게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제 말씀 들리시나요? 네, 소금 드셔도 되는데 아까 그렇게 잘 드셔놓고 잘 안 드시네요. 눈 높이에 있는 것들은 건강에 해롭지 않은 것들입니다. 네, 예빈님. 지금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네, 답변을 주셨는데 눈높이에 있는 것들은 최대한 건강에 해롭지 않은 것들 그리고 눈 아래에 불편하게 꺼내야 되는 것들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것들, 당류가 많이 포함된 것들입니다. 똑같이 저기에 보이시는 서랍 안에 보면은 초콜릿이나 캔디 같은 것들이 다 숨어져 있는데요. 이게 한번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먹으라는 뜻이라고는 하는데 다들 구글러 분들 모르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사실 스트레스 받으면 생각 없이 그냥 열게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다 구석구석에 먹을 것들이 많이 널려 있고 이 장소가 유의미한 것은요. 이 장소에서 사실 구글러 분들끼리 굉장히 인터랙션을 많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픈된 문화이고 서로 이제 거리낌 없이 대화도 많이 걸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새로운 분들 만나 뵈면은 어느 팀이세요? 뭐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어느 팀 누군데요? 이렇게 소개도 하시고 우리 회사에 이런 일 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이런 식의 교류도 하시고 그러면서 뭐 새로운 프로젝트도 구상을 하실 수 있고 그런 식의 오픈된 컬처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층층이 다 있고요. 여기저기 다 있으니까요. 입사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는 공간일 겁니다. 구글러 분들 다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나요? 네, 이 게임룸도 사실 저희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누가 놀아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진짜 코로나 이전에 출근을 할 때는 여기가 계속 많이 차 있었어요. 여기서 계속 게임 하시고 계속 이렇게 소리 지르시고 이렇게 노시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일할 때는 하고 쉴 때는 확실히 재밌게 쉬자라는 이제 그런 문화들이 많이 반영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푸즈볼 게임을 하시면서 저희 엔지니어가 많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 분들이 랭킹 어플 만드셔가지고 그걸로 랭킹 서로 매겨보고
뭐 1등 했다고 오늘 랭킹 떨어졌다고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해보시고 네,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 한번 참여해보시면 또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미팅룸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팅룸도 다 테마가 있어서요.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테마의 미팅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허투루 데코를 하지 않고 다 이제 그 이름에 맞는 그런 환경으로 다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미팅이라 조금 더 재밌게 하시라는 의도겠죠. 네, 조금 뭐 복도를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지나가다 보면 구글러들이 막 누워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쉴 때는 또 쉬고 일하면서도 사실 다 본인한테 제일 편안한 포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게 되게 불편하다 하시면 뭐 이렇게 살짝 기대서 일을 하신다거나 이러셔도 아무 무리가 없고요.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복도에서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옮겨 다니면서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제 자리에 가만히 있지는 않는데 뭐 자리에 있다가 조금 리프레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복도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일하다가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니면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구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셨나요? 다들 안 지루했다면 손을 들어보실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시 내려주실래요? 네, GCS 팀이랑 채용 직무 소개는 제가 아니고 이제 팀을 리드하고 계신 스티브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설님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노성민이라고 하고요. 네, 한글 이름은 노성민인데 이제 내부에서는 스티브라는 영어 이름 쓰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아까 이제 잠깐 카페 얘기를 말씀하셔가지고 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TMI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카페에 굉장히 음식이나 뭐 간식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들어와서 대략 한 5개월 만에 한 3kg 이상이 쪘습니다 제가. 근데 또 이제 회사에서 또 굉장히 어떤 운동 시설이라든지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열심히 운동을 해서 뺐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넷으로는 한 1kg 정도 플러스 상태로 지금 끝났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런 슬픈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또 이제 그 숨겨놓은 그런 단 것들 이런 거 개미핥기처럼 아주 집요하게 잘 찾아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쪘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노성민이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군요. 네, 구글 커스터머 솔루션 본부라는 팀에서 그 팀 안에 굉장히 다양한 서브 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SBS 스킬드라고 하는 또 하나의 팀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요. 구글에 온 지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 경력도 있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구글 코리아의 여러 팀들 중에서도 어떤 이 GCS라고 하는 구글 커스터머 솔루션 본부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 저희가 무슨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거나 아주 뭐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시고 굉장히 뛰어나시고 앞으로 굉장히 창창한 아주 훌륭한 성공을 하실 그런 커리어에 많은 길을 걸어가실 다양한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뭔가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로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말씀드려보면서 어떤 관심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주 겸손하고 아주 조심스러운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가주시면 네, 그래서 구글 커스터머 솔루션 본부, 줄여서 이제 앞으로 GCS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글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대략 뭐 한 200여 개 제품들이 있고 제품들이 다 대부분 이제 플랫폼 형식으로 된 그런 서비스 제품들이 많죠. 네, 그래서 플랫폼 서비스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는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도 10억 이상이 쓰는 제품들이 9개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이 저희 구글 제품을 감사하게도 많이 써주고 계시죠. 네,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다가가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든 전달하고 싶은 여기 브랜드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러 광고주들, 여러 회사들이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본인들이 어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가장 잘 이룰 만한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들께 본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을 구글 에즈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구글의 광고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GCS가 하는 일은 바로 이 구글 애즈라고 하는 구글의 광고 솔루션을 더 극대화해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광고주들, 즉 이런 브랜드들, 기업들을 잘 도와드리는 일을 한다라고 짧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구글의 가장 메인 비즈니스는 광고죠. 예, 광고가 구글의 가장 메인 비즈니스이고 가장 매출도 큰 부분인데 그 광고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에 있는 팀이 GCS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유튜브 광고 이런 걸 다 보실 텐데 같은 영상을 혹시 틀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영상을 동시에 틀어도 내가 볼 때랑 옆에 있는 친구가 틀 때랑 혹은 가족 뭐 다른 분들이 틀 때 광고가 모두 다른 광고가 나올 겁니다. 네. 그 이유는 그 안에 우리는 광고를 보고 있는 유저를 타겟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들과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그것을 다 세팅할 수 있는 캠페인 세팅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 광고주가 거기에 따라서 이 광고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더 잘 사용하는지 혹은 어떻게 컨설팅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잘 광고를 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더 많은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브랜드들을 도와주는 일을 GCS에서 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럼 도대체 뭐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사례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야나두 사례 있는데 작년 이 행사 들어오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제 야나두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정제된 사례가 있길래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가져왔고요. 모든 것은 이 오른쪽 위에 있는 thinkwithgoogle.com이라는 외부에 다 공개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가보시면은 이런 유튜브 광고의 성공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검색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 비즈니스에서 이분들은 뭐 당연히 자기들의 어떤 서비스를 잘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사인업을 혹은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게 목표이시겠죠. 그래서 그런 목표들을 동일한 혹은 더 적은 광고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더 많이 이루어내는지 그런 광고주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라든가 목표는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커스텀한 우리가 컨설팅을 제공을 함으로써 어떤 그런 목표를 이루시게 도와드리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례를 또 가져왔고요. 그래서 교육 광고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뿐이라고 하는 이게 여기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패션 브랜드죠. 이제 구두, 신발을 주로 판매하시는 패션 브랜드인데 여기서도 이제 구글의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신 그런 사례도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담당하는 광고주의 그 버티컬이나 섹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는 교육 버티컬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런 패션 버티컬 이런 쪽도 있고요. 다음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이런 스타트업들도 있습니다. 네, 이 스타트업 헬프미라는 스타트업은 이제 법무 솔루션입니다. 법무를 우리가 이제 변호사를 바로 쓰려면 이렇게 고용을 하려면 굉장히 큰 돈이 드는데 요거를 이제 플랫폼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법무 서비스가 자신들의 서비스를 잘 알리고 또 더 많은 사용자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 구글 광고를 활용을 해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 이루어낸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버티컬의 다양한 산업군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 우리가 잘 아는 큰 회사들도 있지만은 이런 스타트업 단계에 잘 모르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회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네, 이 사진은 작년에도 제가 썼던 거 그대로 가져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팀의 인원들이 뭐 광고주들은 한국에서만 해도 굉장히 이제 구글 광고를 사용하시려는 그런 기업들이나 광고주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 팀이 또 거기에 맞는 숫자를 다 뭐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이제 확장을 하고 많이 채용을 하고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1대 다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행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사례들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1대1 커뮤니케이션에 1대1 컨설팅을 해드리는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종종 이렇게 어떤 다수의 광고주분들이나 다수의 어떤 인더스트리에 계시는 그런 파트너분들을 모시고 교육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행사들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도 굉장히 많으시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것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업데이트를 안 한 게 아니고 제가 다 찾아봤는데 요게 지금까지 나온 최신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직 2022년 숫자가 안 나왔다는 거. 제가 이제 핑계 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이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광고 업계, 그러니까 광고라는 건 전체다. TV 웹 5개 광고, 신문 광고 이런 거를 다 합쳤을 때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 대략 연 14에서 15조 정도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부분들은 침체지만은 디지털 광고 영역, 온라인 광고, 여기는 이제 앱 광고라든지 비디오 광고, 웹 광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부분인데 여기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GCS에서 오시면 하시게 될 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밝다. 그리고 요 트렌드는 지금 요 그래프는 한국 시장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글로벌 트렌드를 봐도 동일합니다. 예, 글로벌에서도 어떤 신문 광고라든가 TV 광고라든가 이런 전통 광고들은 굉장히 좀 사양새거나 정책인데 온라인 광고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업계에 발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그런 산업에서의 커리어를 계속 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드릴 말씀 중에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그럼 GCS라는 곳에서 이런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에 혹은 커리어를 보낸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맨 위에 제가 마케팅, 세일즈, 컨설팅을 이렇게 컬러풀하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요 세 가지에 모두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GCS 커리어는 마케팅,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온라인 마케팅 툴, 구글 애즈라고 하는 온라인 마케팅 툴에 있어서 절대 사용하지 않고는 온라인 마케팅을 사실 말할 수가 없는 그런 필수적인 툴을 가장 깊게 공부하시고 가장 폭넓게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딥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자리이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적인 측면, 우리가 커스터머를 직접 만나서 어떤 것을 이루게 만들고 도와드리고 혹은 그분들과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세일즈적인 측면도 직접 경험을 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컨설팅, 컨설턴트가 되신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고객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드리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도 동일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도 그분들이 특히나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비즈니스 영역에 있어서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구글 애즈라고 하는 어떤 툴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컨설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시면은 나중에 마케팅도 하실 수 있고 세일즈도 하실 수 있고 컨설팅도 하실 수 있다. 혹은 그들의 어떤 짬뽕도 하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CS라는 팀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고속 성장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대부분의 팀들은 이런 행사를 안 하죠. 왜냐면 이제 거의 헤드카운트가 열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채용을 대규모로 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지 않지만은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고속 성장 중인 팀이다. 라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커리어의 개인의 성장의 기회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GCS 내부에서도 어떤 처음에 이제 어소시에이트 어카운트 스트래티스트로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본인이 어떤 것을 원하고 본인의 성향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이 팀 내에서도 많이 갖추어져 있고, 혹은 세일즈라고 하는 세일즈 팀 내에서도 많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인의 성장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 혹은 아래 보시면은 구글, 그러니까 이제 GCS나 세일즈 팀 말고도 여기 파트너십이라든가 여러 가지 팀들이 있거든요. 구글 내에. 혹은 이제 해외 오피스에도 비슷한 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이라든가 어떤 원하는 바에 따라서는 이런 기회들도 충분히 열려 있고, 다만 이제 이거를 저희가 뭔가 인사팀에서 알아서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고 나서도 여러 가지를 다 찾아보시고 어떤 기회가 나서 포지션이 열려도 저희가 뭘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러지 않아요. 그분도 동일하게 외부의 경쟁자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인터뷰를 보고 합격이 돼야지만 채용이 돼서 이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회는 많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찾아가셔야 하는 부분도 있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그 패널 토크 시간을 좀 가져서 이제 실제로 저희 팀에서 일하고 계시는 네, 두 분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스티븐님.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직접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이석현이라고 하고요. 현재 GCS 팀에서 이제 어카운트 스태티스트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수민 님도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석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는 윤수민이라고 하고요. 저도 석현님과 함께 작년에 어카운트 스트래티스트로 구글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모두 이제 작년에 조인한 만큼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까운 경험의 위치에서 조금 더 풍부한 경험들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스티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겪어왔던 만큼 더 재미있고 좀 유익한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들어왔을 때 어떤 건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면 그러면 도대체 이 여러 가지 사이트에 올라왔던 구글 커리어로 들어가면 어카운트 스태티스트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게 대체 뭘까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 뭐예요? 아니면 대체 뭘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어카운트라는 부분과 스트래티지스트라는 부분을 둘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앞쪽 부분은 담당하는 광고주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좀 스케일러블하게 담당을 하고요. 정말로 다양하세요. 아까 앞에서 소개드렸던 뭐 야나두부터 시작해서 뭐 법조계 부분 그리고 의료 부분까지 굉장히 많은 시장에 있는 다양한 부분의 스펙트럼을 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되게 폭넓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설계하고 그만큼 많은 부분들을 좀 접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 어카운트에 담겨있는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뒤쪽 부분은 스트래티지스트라는 부분인데 전략적 동반자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동반자라는 부분에 조금 방점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셨어요. 뭐 저희 광고가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죠. 라는 부분 말고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게 어카운트 스트래티지스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제가 직접 이제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시야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적합한 부분들은 Q&A나 아니면 실제 커리어 사이트에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더욱더 객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으로 부탁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네, 지금 잠깐 프리즈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해서 왔는지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넘어갔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 작년 7월에 조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 여정이 조금 뭐 다이나믹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국내 대학 출신이에요, 저는. 그래서 국어문학이고요. 저는 여기서 학과를 밝힌 이유가 진짜 영어에 대한 막 원어민급 막 엄청나게 유창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교환학생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잘 준비를 해서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학과를 적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에 있을 때는 이제 학보사를 거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대학교 신문이라고 하죠. 학교 학생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은 학생 시선에서 바라본 것들이 뭔지 이거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공중파 방송에서 뉴스 앵커를 거쳤고요. 이후에는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한 회사에서 리테일 브랜드 마케팅을 하다가 이제 구글로 조인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커리어가 어찌 보면은 이 영역이 한 줄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에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언론을 거쳐서 구글로 조인하는 게 말이 돼? 라는 질문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굉장히 폭넓은 베이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윤수민 님은 혹시 어떤 여정을 거쳐서 왔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석현님 공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석현님이랑 더불어서 제가 구글에 조인하기 전에 어떤 패스를 그려왔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도 석현님과 동일하게 국내 대학에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되었고요.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해외 경험 관련한 거는 교환학생 한 학기를 다녀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에서 실제로 있으면서 좀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분들이랑 좀 교류를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되게 한국에 돌아와서도 꼭 뭐 어떤 특정 커리어나 직무에 뭐 포커스해서 뭐 일을 하기보다는 되게 대학생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엄청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극 동아리라든지 뭐 칼리그라피 동아리든 정말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다양한 배경의 그런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그런 경험을 좀 쌓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한 가지 예시로서 좀 커리어랑 비슷한 부분인 경영학회를 한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주로 산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기업의 입장에서 뭐 특정 이슈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4학년 1학기 때부터는 저는 인턴 활동들을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인턴 활동 같은 경우도 사실 비슷하게 뭐 특정 직무를 무조건 맡아서 이쪽에 관련된 활동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활동이랑 다양한 산업군에서 인턴 경험을 하면서 나한테 맞는 패스는 어떤 것인지를 조금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들면 IT 기업에서 서비스 기획 직무를 하기도 했었고 뭐 브랜드 기업에서 아예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관련 없는 뭐 콘텐츠 제작을 하는 그런 인턴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경험을 쌓으면서 저는 좀 실제로 나한테는 어떤 커리어 패스가 맞고 또 나의 특성을 좀 더 잘 살려서 제가 실제로 일을 할 때도 잘 좀 기여할 수 있고 좀 좋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일까 이렇게 찾는 와중에 구글에 조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구글에 조인하기 전에 실제로 어떤 패스를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후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구글에 조인하고 난 후에는 어떤 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저희 일주일은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면 석현님부터 혹시 구글에서 어카운트 스트래티지스트로서 하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수빈님. 제 하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제가 스스로 어떤 일을 설계해서 해 나갈 것인가에 되게 기초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쭈루룩 보시면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어카운트에서 온 여러 가지 이메일이 있을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장을 해드립니다. 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어떤 방책으로 좀 마케팅 전략을 세울 것인가 이런 폭넓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요 어카운트들을 검토하는데 여기서 주요 어카운트라는 게 내가 몇 개만 뽑을래가 아니라 하나 둘씩 싹 훑으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고 어떤 산업계 영향을 받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어제와 오늘 혹은 저번 달과 이번 달의 상황에 대비해 어떤 부분들께 어떤 전략을 할지를 직접 이제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오전이 다 가요. 그럼 제가 항상 마이크로 키친 가서 바나나 우유를 하나씩 마시면서 이제 밥 먹어야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와 휴식을 하는데 원래 이 휴식란에 여러 가지 휴식의 유형을 제가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낮잠도 잡니다. 네. 낮잠도 자서 너무 피곤하면은 밥 먹다가 좀 자기도 하고요. 되게 1시간이나 1시간 정도를 굉장히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을 구글 미트로 만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이제 커피 챗이라고 불리는 캐주얼 미팅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팀을 모르셨었나요? 그럼 뭐 네, 제가 이렇게 사실 자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것이 바로 재택근무의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잠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캐주얼 원어원 미팅도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님과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있고 스티브님과 만나가지고 전 사실 안 자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농땡이를 부리기도 하지만 글로벌로 되게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분께 캐주얼 미팅을 신청을 해서 한국 시장에서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본이나 에이펙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커리어에 대해서 제가 이 길을 정도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 팀에 계신 분으로서 어떤 것들이 좀 재밌을지 듣고 싶어요. 라는 캐주얼 시간을 꼭 잡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오후로 넘어가면 광고주 문의사항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전략을 구상하는데 아까 설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구글에서는 정말 많은 정보들을 다양한 장소에 있었던 행사들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가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못 들었던 레코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이 부분들께 글로벌한 인사이트를 국내 시장에 맞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계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전 이 일이 되게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는 소재 및 정책을 확인하면서 제가 지금 짚어드리고 있는 광고 부분들이 구글의 글로벌 스탠다드나 이런 부분에 맞는지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인사이트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광고주분께 전화를 드려서 이러이런 소재나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요즘 좀 어떠세요? 라는 부분들을 하거나, 재택근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비대면 미팅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 시간이 보내지면 드립커피라는 세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팀에서 되게 재밌는 세션이에요. 그래서 정말 커피 한 잔이라도 하자라는 세션인데, 비대면인 상황에서 저희가 솔직히 수다를 떨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이런 방에 모여가지고 뭐 저녁 메뉴를 묻기도 하고 그냥 수다를 떨기도 하고, 아니면 마치 스터디룸처럼 다들 조용히 해서 이제 선곡만 튼 다음에 갑자기 자기 할 일을 하기도 하는 굉장히 자유로운 세션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뭐 사내 20%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보내는데 되게 다양해요. 흔히 동아리라고 불리는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애 인권이나 이동권 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오피스 내에서 그런 게 보장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제 일주일의 라인이 크게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시점에서 소민님께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아, 네, 석현님 너무 재미있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중요한 사실이 감사드리고요. 드셨네요. 저도 석현님처럼 재미있게 한번 저희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한 주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월요일에 일주일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번 주에 이제 어떤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될지, 또 그리고 어떤 광고주분들의 그런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될지 플래닝을 하는 시간을 처음에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동안 어떤 식으로 일을 할지 간략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 매니저님이랑 이제 주간 그 1대1로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매니저님이랑 대화를 할 때는 뭐 저번 주에 배웠었던 뭐 그런 러닝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된 제가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이슈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매니저님이랑 꼭 이런 이야기 말고도 되게 다양한 캐주얼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관계도 더 깊게 쌓을 수 있고, 되게 좀 다양한 그런 러닝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건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주중 동안에는 실제로 어카운트 그 광고주분들한테 연락을 취하면서 이제 미팅을 잡는 예약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신 시간대를 조율을 해서 미팅을 어레인지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미팅이 시작하기 전에는 그 남은 기간 동안 각 어카운트 광고주분들별로 이제 상황에 맞춰서 필요하신 인사이트라든지 발표 자료 등을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발표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까 미팅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약을 했었던 시간에 맞춰서 어카운트 미팅을 진행을 하고, 또 그 진행하게 되면서 뭐 새로운 문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추후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팔로우업, 즉 업데이트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이제 데일리 업무를 진행을 하는 와중에도 글로벌 세일즈 트레이닝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세일즈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번 이제 진행을 하는 데일리 그런 업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서로의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업데이트를 좀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좀 다른 팀들과도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호회 활동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업무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웰빙도 챙기고 리프레시 하는 시간도 저는 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각자 취미라든지 관심사가 맞는 분들끼리 이제 3, 4모로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는 이런 동아리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리프레시 하는 그런 세션들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일주일이 되게 빠르게 지나가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저희가 주간 팀 미팅을 진행을 하면서 각 팀별로 좀 배웠었던 뭐 그런 러닝을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 주를 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를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태까지 조인하기 전에 그리고 이후에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이
실제로 어카운트 스트래티지스트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꼭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저희 구글의 좀 컬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구글만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 문화는 어떤 점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정말 개인이 오너십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업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바텀업 방식으로 제가 직접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건의하고 뭔가 올리는 그런 배우는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더해서 일하면서 이런 의견들을 되게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뒤에서 되게 서포트를 받는 그런 컬처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제가 실제로도 일하면서 훨씬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개인의 다양성이 매우 잘 존중이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업무 관련해서는 앞서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각자의 시간이라든지 뭐 업무를 하는 방식, 스타일이 되게 존중이 되기 때문에 각자의 업무 효율에 맞춰서 일을 조절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현재 재택근무 환경에서 되게 소통할 수 있는 서로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온라인 활동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저도 어카운트 스트래티지스트로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고 팀원분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이런 멋진 팀에 꼭 조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후에는 채용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미리 딴 거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수민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뭔가 제가 믿고 있는 구글이 수민님께서도 이제 경험하신 구글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채용 프로세스 궁금하시죠? 지금 이거 기다리다가 지쳐서 지금 나가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남아 계셔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지금 손 드신 두 분 질문이 있으셔서 손을 드신 게 아니라면 손을 내려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궁금하시군요. 네, 저희 평가 항목은 4가지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외에는 없고요. 이렇게 4가지는 있습니다. 1, 2, 3, 4번 있는데 아마도 구글링스가 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제일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이걸 구글링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다 다른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클래리파이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1, 2, 3, 4번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1,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3, 4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3번은 나는 지금 학생이고 아무도 리딩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리더십을 보여주지? 나는 동아리를 하더라도 멤버만 해봤는데 그러면 리더십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리더십은 본인 삶에 대한 리더십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일을 할 때 나는 비전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다,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편인지, 내가 팀으로 일했을 때 나만 우선시하는 게 아니고 팀으로 다 같이 모두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단어에 너무 이제 압박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직무 관련 지식은 학생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학생이 아니시더라도 이 직무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으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모르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CS가 뭐 하는 팀인지 또는 구글이 지금 광고 산업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글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사실 지원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기가 또 어렵겠죠. 그리고 구글에 대해서나 GCS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어떤 수치적인 증거를 내신다거나 아니면은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솔루션을 낸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으로 가볼게요.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데요. 문제 해결 능력은 2가지 유형의 질문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뻔할 수 있는데 이제 가정을 할 수 있겠죠. 문제 상황을.
그래서 구글에 입사하셔가지고 이 직무가 어떤 뭐 직장인으로서의 문제건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보기 위한 문제를 가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내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거고 그 해결책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갔을 때 내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 무엇인지, 이렇게 갔을 때 얼마나 잘 해결되는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과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문제 해결 능력을 잘 표현해 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두사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뭐 진짜 크리에이티브한 답변을 내놔야지 라고 해서 저희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엄청 뭐 우주를 다 정복할 것 같은 그런 답변을 주신다거나 그런 경우 있는데요. 그런 압박감 없이 답변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논리적인 점프가 없이 내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것인가. 나는 이런 정보가 없어서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상대한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는 이 정보가 있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가정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라는 식으로 그 빈칸을 채워나가시면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1번을 잘 푸신 거라고 보실 수 있고, 두 번째 유형은 실제 상황입니다. 과거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가 사실 그 문제의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이걸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런 식으로 뭐 과거에 있는 경험에 대해서 좀 주요한 경험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더라 라고 하면서 조금 되돌아보시는 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이 중요하죠. 구글리니스인데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아주 아이디어란 구글러를 생각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크게는 이 불확실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패닉하지 않고 뚫고 나가는 그런 기지랄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글 프로덕트가 굉장히 많고 구글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나 온라인 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다르고 저희도 이제 구글에서 뭐 한다며 라고 했을 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사실 그게 내 일이 됐을 때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아주 모르는 상황이 내 눈앞에 닥쳤을 때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거는 문제 해결 능력만으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 있어서 조금 패닉하지 않고 잘 뚫고 나갈 수 있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과거의 경험으로 어떻게 뒷받침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right thing을 한다라는 그 정의도 하나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아침잠이 많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구글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구글러로서 해야 되는 옳은 결정은 어떤 것들일까?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본인의 판단이 올바른 것인지가 저희가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옳은 결정을 하는 사람인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영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잘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남들이 옳은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결정을 하신 적이 있다면 그런 것도 아마 면접에서 얘기하기 좋은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다른 분들께서도 답변을 하시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유저 포커스된 결정을 하느냐. 나는 유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클라이언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개인의 이익이나 회사의 이익이 가끔씩 A랑 B의 옵션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 나한테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지만 구글 전체적으로 별로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나는 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글을 좀 더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 클라이언트, 내 어카운트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면접에서 주로 보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프로액티브하고 이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남들한테 이렇게 떠넘기지 않고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 다 지금 구글러를 상상하시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드시죠? 아니신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도덕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유도를 하셔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받고 넘어갈까요? 하나만 받을까요? 없으세요? 네. 직무 관련 지식이랑 리더십 아까 말씀드렸는데, 리더십,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네, 리더십은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냐. 사실 저는 요약하자면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여기에 지금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고, 이게 내 삶에서 어떤 임팩트가 있을 것인가? 돈을 벌어야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커리어상 성장하고 싶은데 그 상에서 지금 이 지원한 것과 이 포지션이 나한테 어떤 임팩트가 있을 것이냐. 이 정도로는 생각이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기대치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했을 때 나는 팀 안에서 예전에 뭐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이런 걸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또는 피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그런 뭐 에피소드들이 있다면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직무 관련 지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퀴즈 형식으로 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를 하면서 직무 관련 지식이 한두 가지 정도 포함이 돼서 같이 이제 문제 상황으로 제시가 될 수는 있는데요. 그때 얼마나 이제 자세한 정보를 늘어놓으시는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1번 평가를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를 하는데 직무 관련 지식이 너무 없어서 이 스토리를 풀어나가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직무 관련 지식에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OX 문제를 낸다거나 뭐 이거는 뭐예요? 라고 물어봐서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걸 틀리면 감점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영경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언어 수리는 아마 조금 저희가 앞으로 말씀드릴 온라인 퀴즈랑 조금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 가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면접 때 그런 것들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게 어플라이 하느냐 굉장히 쉽습니다. 커리어스닷컴 가셔서 지금 이 포지션 검색하시고 영문으로 된 이력서 제출하시고, 커버레터는 거기에 커버레터 쓰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작성을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정은 아마 이렇게 지원서 작성하시고요. 온라인 테스트에 초대를 받으실 겁니다. 그때 이제 메일을 받으시게 되면 그걸로 이제 안내사항 확인하시고 들어오셔서 일정에 맞게 테스트 보시면 되고요. 테스트 후에 면접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에 메일이 또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게 구글 미수로 면접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오피스에 오시거나 하실 필요 없고 다 구글 미수로 보시면 되고요. 면접 후에 이제 최종적인 리뷰 과정이 있는데, 이 면접이 잘 이루어졌냐, 아니면 이 지원서 단계부터 평가가 잘 이루어졌냐에 대한 리뷰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따로 해주실 거는 없고요. 인터뷰 질문이 잘 나갔느냐, 그리고 이게 되게 쉬운 질문이었는데 너무 고평가되진 않았나, 아니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이분이 뭐 부당하게 너무 낮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이 정도의 리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통과가 되면 오퍼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네, 온라인 테스트는 일정이 정해져 있고 앞으로 말씀드릴 온라인 페이지에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따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테스트는 온라인 인터뷰도 아니고 에세이도 아니고 이제 다지선다식 퀴즈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질문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지금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다 질문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타 직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뷰를 동시에 여러 가지 포지션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인터뷰 보시기 전에 나는 이 포지션을 조금 더 선호한다. 하지만 이 포지션도 괜찮긴 괜찮다. 뭐 이 정도의 의사를 표현을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다 질문 주시는 것들은 뒤에서 답변을 드릴 예정이라서 뒤에서 한번 다시 커버를 해드릴게요. 네, 혜원님 감사합니다. 지원 사이트에 정확한 정보 입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인비테이션 받으실 때도 뭐 gmail.com이라고 쓰신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 틀려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퀴즈에 초대가 됐는데도 나는 메일을 못 받았다. 근데 저희는 보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나는 아니겠지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더블 체킹 하시고요. 사실 여기에 뭐 수료생인 경우에는 now attending으로 기입을 하시고, 사실 뭐 졸업을 했다고 해서 부당한 이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다들 이렇게 조심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래서 수료생인 경우 헷갈리면 now attending으로 하시면 되고, 이메일 그 알림을 좀 꺼두시고 온라인 퀴즈가 끝났는데 이제 어디서 보면 되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출한 이메일로 연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메일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메일을 켜두시고 계속 뭐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력서 같은 경우는 영문으로 작성을 하시고요. 한글이면 저희가 리뷰하기가 어렵습니다. PDF로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라는 이유는 뭐 다른 걸로 제출하셔도 됩니다만 워드로 하셨을 때 본인이 의도한 모양대로 저희한테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줄 맞춰놨는데 저희가 딱 열면 다 깨져서 되게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성의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PDF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깨져버린 거라서 내가 보이고 싶은 대로 보이고 싶으시다면 PDF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필수입니다. 다른 포지션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포지션에 한해서만 커버레터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포지션 지원하실 때는 커버레터 없이 지원하셔도 괜찮습니다. 커버레터는 지금 밑에 이 두 글자의 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1번하고 답변 적고 2번하고 답변 적는 그 란에다가 입력을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라인 테스트는 다시 응시를 하시게 됩니다. 온라인 테스트의 경우는 영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언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셨던 이유가 아마 이 온라인 챌린지에 대한 거일 거예요. 테스트 시간 30분 동안 그런 문제 해결 능력 간단한 질문들을 푸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고 기간을 드릴 겁니다. 아까 그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트에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문제 풀이 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넘으면 만약에 뭐 9시까지였는데 8시 반에 들어가서 뭐 8시 35분에 문제 풀이를 시작했는데 9시가 돼버렸다. 그러면 윈도우가 거기서 닫혀버리기 때문에 30분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들어가셔서 문제 풀이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개개인마다 문제가 다 다르게 나가는 거라서 남들 하는 거 다 기다렸다가 보는 거 전혀 의미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테스트 창에서 치팅하시는 분들 꽤 계신데요. 그것도 다 디텍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서 불이익 받으시는 일 없게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작년에 내가 너무 잘 본 것 같은데 뭔가 메일이 안 왔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 속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올해는 좀 조심하셔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메일로 안내 드릴 거니까 나 퀴즈 언제 보냐 이렇게 메일 안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때가 되면 다 안내 메일을 드릴 예정입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수수께끼 질문하지 않습니다. 지구 안에 뭐 테니스 볼을 채운다면 몇 개가 들어갈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준비를 해오시는데요. 그런 거 전혀 평가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를 드리기 때문에 수민님, 석현님 되게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는데 맞죠? 네, 그런 거 준비하시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 준비하지 마시고요. 평일 근무 시간 내에 구글러 분들께서 참여를 하시는 거라서 주말에는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구글러 분들 주말에 일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진행하는 거, 온라인 테스트 후에 대상자한테만 이메일이 개별로 나간다는 거, 대상자한테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나 간단한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채용 직무는 이렇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직무는 이 Associate Account Strategist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지금 오신 분들 중에 나 친구가 지금 아직 졸업이 멀었는데 뭔가 궁금해한다라고 했을 때 고려하실 수 있는 인턴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Q&A로 가볼까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세 분과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구성은 저희가 미리 받아봤던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고 현장에서 받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받았던 질문, GCS 팀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인재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중요시되는 직무 역량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스티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낮잠을 주무시는 분은 좀 그렇고요. 네, 아침잠이 많으시거나 네, 그런 분들은 조금 네, 농담이고요. 낮잠 주무셔도 됩니다. 주무셔도 되는데, 이 얘기와 제가 하려던 얘기가 조금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구글 직원들 모두가 굉장히 많은 자유를 얻게 되거든요. 그런 시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에 있는 보스나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뭐 하세요라고, 뭘 언제까지 하세요라고 별로 이렇게 지시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시간 관리를 하고, 본인이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이제 잘 플래닝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잘 엑스큐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기 관리 능력이라든가 어떤 셀프 모티베이션 측면에서 어떤 본인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네.
네, 석현님, 수민님도 같이 일해보니 이런 사람이 좋더라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뭐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뭐 아우 좀 얼얼하네요. 네, 저는 낮잠을 자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아니고 같이 일을 하면서 되게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엄청 큰 부담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랑 함께 일할 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런 분들이 거의 팀의 대부분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막 내가 이 일을 어떻게든 막 이렇게 끝까지 이건 나의 것이니까 뭐 죽어라 해야지 이런 거보다는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설계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제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다른 너무나 좋은 동료분들과 같이 함께 원어원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 좀 첨언드리면 저도 되게 석현님이랑 스티브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에 크게 공감하고요. 오너십을 가진 분들이랑 확실히 같이 일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이제 각자의 업무를 잘하는 거에서 넘어서 이게 다른 분들이 일을 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책임감 있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동기부여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좋은 그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좀 되게 이렇게 선순환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역량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 질문 올려주셔도 됩니다. 써머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민님. 네, 굉장히 이벤트에 많은 도움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올려주세요. 네, 이 직무 지금 어소시에이트 어카운트 스트래티지스트로 입사를 할 경우에 담당하게 될 어카운트 규모랑 섹터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석현님께서도 되게 다양하다고 하셨는데요. 예시를 들어드리면 좀 더 편하실까요? 예시를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조금 들어드린다면은 되게 아까 설명했던 부분에서 크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의료 광고주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스티브님께서 설명하셨던 광고주 분들의 사례에서 크게 넘어가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교육도 있었고 뭐 비디오 광고를 트신 여러분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담당하는 광고주 분들 중에서 뭐 몇 퍼센트가 의료고 몇 퍼센트가 에듀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틈이 없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나는 주로 이런 의료를 담당해. 뭐 어떤 분은 수민님은 뭐 주로 에듀를 담당해. 이런 경계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을 위주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세웠던 하나의 방침 말고도 각 광고주에 맞게 좀 여러 가지 방침들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는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한 만큼 내가 할 것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 예시는 조금 들어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뭐 하나의 단일한 무언가보다는 굉장히 넓고 굉장히 다양하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규모가 있다. 그런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설님? 네.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움이 안 됐다 하면 소리 좀 주실래요? 안 됐다 하면 이제.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채용하는 입장에서 느끼기로는 이 자리가 굉장히 구글에 엔트리하는 자리로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섹터를 맡아서 한번 해보시는 게 이제 나의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네. 네. 정말 우리나라 산업군에 있는 거의 모든 이런 광고나 이런 부분들을 지형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업무를 진행할 때 구글 애즈 관련 지식은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이거는 스티브님께서 기대하는 바, 그리고 스미님께서 실제 해보니 나는 이렇게까지 몰라도 되더라 라는 거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질문에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일단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지원할 때 인터뷰 볼 때의 문의를 그러니까 그때를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관련 지식은 뭐 거의 없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글에 들어오기 전부터 막 구글 애즈 전문가를 뽑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고요. 예, 뭐 다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뭐 하는 제품인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지만 그건 어떤 관심도의 차이니까. 예, 근데 들어오시기 전에 사전 지식이 많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 하지만 들어오고 나서 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외부에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마케터들보다는 더 많이 알아야 우리가 뭔가 컨설팅을 해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들어오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게 될 거고, 저희 뭐 미리 뭔가를 준비해 오신다기보다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 교육 프로그램들과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많은 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구글 애즈에 대한 관련 지식이 많이 늘어나실 거다. 그래서 업무를 진행할 때는 굉장히 깊은 수준으로까지 공부는 필요하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미님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스티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실제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조인 하시기 전에 뭔가 에즈에 관련해서 이렇게 엄청 지식이 깊게 있으실 필요는 사실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얘기 주신 것처럼 저희가 더 잘 알아야 이제 각 광고주분의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잘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이제 솔루션이라든지 제안을 드릴 수 있다 보니까 좀 깊게 공부를 해서 미리 알아두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셋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걸 더해서 이제 뭐 에즈 관련된 지식은 이제 업데이트들도 많고 되게 뭐 계속 알아가면서 이제 사실 저희도 뭐 중간중간 이런 스킬 관련된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가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걸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픈 마인드를 좀 잘 가지고 실제로 진행하시면서도 좀 깊게 공부하려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약을 하자면은 관심만 있으면은 겁내지 말고 지원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류랑 면접 단계에서 어떤 경험 혹은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스티브님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뭐 단계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지금은 굉장히 이 어소시에이트 어카운트 스트래티지라는 게 이제 저희가 뭔가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지원자들이.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기대를 하지 뭔가 본인이 막 무슨 어떤 비즈니스에 있어서 뭔가를 프로블럼 솔빙을 해봤던 그런 경험이라든가 그런 건 오히려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좀 파고들겠죠. 정말 이런 사람이 지금 단계에서 그런 경험을 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뭔가 이제 아주 뭔가 거창한 거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학교 생활이든 뭐 동아리 생활이든 아니면 뭐 주변의 어떤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생활이든 뭐든지 간에 본인의 경험 중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다라는 거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례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서류를 검토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걸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약점을 표현을 자주 하시라는 게 아니고 레주메를 딱 읽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느껴지는 수동적인 레주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인턴을 했는지만 보고 판단을 해줘라 라는 의도가 드러나기도 하고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으니 알아서 매치를 해줘라 이런 식의 레주메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레주메 한번 보시고 이거 진짜 나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나를 그려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전혀 나와 다른 사람이 그려질 것 같다 또는 사람이 아예 안 그려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한번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강점을 거기다 쓰셔도 좋습니다. 나는 이걸 잘한다. 나 3가지 잘하는데 그 3가지가 이거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으니까요. 상대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렇게 써주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멋있는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눈여겨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경험에서 어떤 걸 배우셨는지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본인이 알고 표현하시는 게 서류 단계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글 왜 선택하셨어요? 석현님 왜 선택하셨어요? 저는요, 네,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좋아서 선택을 했고요. 2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빠르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내가 직접 일을 하는 게 무엇일까를 이 회사에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되게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 그리고 스스로 설계하는 일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가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 이유를 말했을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완벽해야 되나? 내가 찾아서 내가 계속 설계를 하고 뭘 한다는 거는 그런 블루프린트를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 사람과 함께 도움을 받고 같이 보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구글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일을 하고 싶지만 정말 숲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런 나무에 메어져 있는 매듭 하나지, 이게 아마 구글의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우, 준비한 대상 아니거든요. 대본 쓰신 거 아니죠? 준비한 대본이 아닌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엄청 잘해, 진짜 일을 대박 잘해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궁금해하고 이해하게 하고 싶어하고 쉐어하고 싶어해라는 부분이 있을 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말했을 때 절대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정보가 너무 넘쳐가지고 맞아요. 어디서부터 배워야 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이 회사에서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일 것 같고요. 뭐 모르시고 하시는 거는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스티브님은 왜 구글을 택하셨어요? 저는 네. 좀 복잡한 얘기들이 많아서 이거 얘기하자면 지금 한 2시간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네. 좀 그러니까 저는 선택이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이 이전 회사에서 대략 뭐 전통적인 대기업을 다니다 왔는데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와서 오길 잘했다라고 하는 면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일단은 조금 어떤 임직원들의 어떤 레벨이라든가 어떤 그 테뉴어에 상관없이 개개인의 임직원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느냐 아니냐, 이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필로소피 자체가 이 임직원들을 굉장히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 대우를 해주고 믿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녹아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카페라든가 이런 시설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웬만한 회사들은 인원이 많을 경우에 그렇게 하질 못하거든요. 이제 임직원들을 못 믿을 사람, 감시해야 될 사람, 컨트롤해야 될 사람으로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 회사는 그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오기를 잘했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6시 20분이에요. 저희가 원래는 6시 20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아주 많이 남아있고요. 다른 분들 궁금하신 점 많으실 수 있으니까 미리 안내를 한번 드리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아요, 질문이. 일단은 이거 한번 QR 찍어보실래요, 다들? 지금 나가실 분들만 특히요. 네, 지금 혜원님께서 보내주신 링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에 오셨다는 걸 저희한테 티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 서베이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아무도 모르게 왔다 가고 싶다 하시면 그냥 안 드셔도 됩니다. 네, 다만 저희가 오셨다고 생각하고 저희한테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 정도를 알면은 사실 서로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서베이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넘어가서 일단 시간이 오버가 됐으니까요. 저희가 이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고 이 녹화본을 구글 코리아 유튜브 계정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안에 올라갈 거니까 만약에 난 지금 나가야 되고 이걸 놓칠 것 같다 생각하시면 나중에 구글 코리아 유튜브 들어가시면 커리어 그 플레이리스트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네, 가실 분들 가시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오버돼서 죄송하고요. 근데 이 질문을 다 답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 계속 해볼게요. 첫 직장으로서 구글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수민님한테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정말 첫 정규직으로 구글에 조인을 하게 돼서 이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뭔가 컬처 부분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되게 오너십을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일을 진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되게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맡아서 하면서 배워가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커리어 성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 포인트로는 정말 오픈된 그런 소사이어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게 만드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비즈니스 다른 부분에서의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팀의 이런 분들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뭐 제가 지금 현재 일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디벨롭하고 싶은 그런 게 있다면은 되게 자유롭게 디스커스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되게 제가 주니어로서 정말 비즈니스에 대해서 깊게 파악하고 좀 넓게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구글의 많은 팀들은 굉장히 색깔이 다릅니다. 네, 구글에는 굉장히 많은 팀들이 있고 다 팀마다 하는 일도 다르지만은 제품도 다르고 색깔도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모든 구글에 해당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요 GCS 팀에서는 상당히 그 주니어로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이미 많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어떤 트레이닝이라든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GCS 이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Associate Account Strategist는 이제 첫 직장으로서 경험하시기에 굉장히 좋다. 네, 그런 말씀을 좀 여기에 제한돼서 드린다는 말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채용 규모가 궁금합니다. 지금 세리님께서 이거를 내다보시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헤드카운트가 몇 명이신지 세리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규모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보통은 뭐 한두 자리 뽑는다더라 아니면은 뭐 한 자릿수 정도 뽑는다더라 이렇게 말씀들을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그거보다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시죠? 공개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8번째 질문, 포지션의 지원 자격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도 이제 아까 회원님께서 공유해주신 안내 사이트에 또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일단은 2022년에 근무를 시작하실 때 무리가 없으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졸업이나 이런 거는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학점이 남아있거나 한다면 근무하기가 어려울 거고, 수료 상태인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셔도 괜찮습니다만 지금 이 직무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캐치를 하실 텐데 한국어를 잘 하셔야겠죠. 이제 클라이언트나 어카운트 분들이 얘기를 할 때 한국어로 얘기를 나누실 거고 영어로 하시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업무를 또 내부적으로 하실 때는 영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한국어랑 영어를 조금 적당히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어도 괜찮다. 근데 언어는 하셔야 된다.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물어보세요. 나는 32살인데 뭐 괜찮을까요? 뭐 다 괜찮습니다. 그냥 지원을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학점은, 저희가 뭐 아예 안 본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뭐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좀, 뭐 딱 봐도 첫 인상으로는 안 좋은 숫자가 있기는 하겠죠. 뭐 예를 들어 1로 시작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건 첫 인상으로 좋게 작용을 하지는 않겠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식하지 않고 그냥 지원을 하시고 다른 강점으로 이제 승부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재지원도 괜찮습니다. 작년에 지원하셨는데 오늘 이걸 보고 난 또 지원을 해봐야겠다 하시면 지원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초봉 및 처우 그리고 유관 경력이 1, 2년 있는 경우 보상에 있어서 경력이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주 관련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또 그 경력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다르고 지금 지원하시고 나서 인터뷰 보신 다음에 나중에 또 이 관련 처우에 대해서 담당할 리크루터랑 대화를 나누게 될 거고요. 리크루터가 개인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쭐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거나 나는 좀 아쉬워하면서 들어온다거나 이러시진 않을 테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크루터와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상담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대기업과 비교를 한다고 하셨는데 비교는 하지 말고 일단 우리 문화나 워라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수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라벨 어때요? 워라벨 저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시간을 아무래도 엄청 자유롭게 좀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워라밸적인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시간에 집중해서 몰아서 일을 하고 또 아닐 때는 좀 리프레시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만족도는 저는 워라밸 측면에서는 되게 만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복지 비슷한 부분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인 그런 다양성이 되게 존중되는 문화가 정말 강해서 그런 점이 제가 실제로 근무하면서도 좀 되게 보람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석현님, 저희 문화 어떤가요? 네. 되게 개방적이고 즐거운 문화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굉장히 서로에 대한 호칭이 다 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건 아마 언론을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처럼 굉장히 뭐라고 하죠? 되게 수평적인 문화를 되게 지향을 하고 그래야지만 이제 업무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되게 자유로운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스튜디님한테도 왠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같은 경우는 뭐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 다르시겠지만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여기가 업무량이 적진 않습니다. 네, 업무량이 적진 않고 그렇게 뭔가 아주 큰 혜택과 베네핏을 제공하는 만큼 사실은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은데 그 업무를 굉장히 얼마나 개개인이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얼마만큼 컨트롤을 하면서 할 수 있느냐 그게 단순히 워킹과 라이프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퀀터티의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걸 얼마나 즐기면서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는 워라밸이 굉장히 만족하실 수준이 아닐까. 네, 이렇게 약간 애매하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워라밸을 논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인 것 같아요. 그죠? 다른 회사에서는 내 워라밸이 안 좋고 이게 불만이고 이런 거를 이제 매니저분들과 이야기하기가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나 제가 겪어본 다른 구글러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니저와 논의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열려있냐 안 열려있냐도 사실 문화로서 드러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이제 직장을 선택하실 때 얼마나 복지가 많이 나오고 뭐 급여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문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이제 느끼는 작은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대화가 열려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꼭지로 봐주신다면 아마 구글이 되게 매력적인 옵션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다 했는데 다시 한번 그 채팅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은 30분이 또 넘었어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서베이를 통해서 내가 여기 왔다라는 생색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띄워놓고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봐주신 분들 되게 감사하고 놓치시면 어차피 나중에 또 영상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나가시고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넘어간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인터뷰의 경우는 영어 질문이 포함이 되기는 할 겁니다. 어떤 한 라운드 전체적으로 영어로 보실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일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영어랑 한국어가 섞이긴 섞일 거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평적인 문화에서 컨플릭트가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나요, 스티브님? 근데 사실 컨플릭트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만큼 뭐 고객을 위한 것이든 구글러를 위한 것이든 혹은 회사를 위한 것이든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에서 컨플릭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의사결정에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개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가중 판단을 한 다음에 그것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좀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네, 구글의 좋은 문화 중에 하나는 서로의 그런 좋은 의도를 가정한다라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상대가 내가 보기엔 조금 뭐 안 좋은 행동을 했다, 발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저희 구글러가 컨플릭트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공동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너가 나쁜 의도가 아니고 나도 나쁜 의도가 아니니 컨플릭트가 어떻게든 대화로 해결이 잘 되겠죠. 네, 선생님께서
네. 위에 김세인님께서 질문하신 거를 하나 놓쳤는데, 일단은 하는 일의 팀의 규모. 네. 근데 이게 사실은 협업하는 팀의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GCS만 해도 뭐 네, 굉장히 많고요. 한 수십 명 정도 되고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팀들, 뭐 프로덕트 관련 팀이라든지 정책 관련 팀이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팀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 제가 여기서 모든 팀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리끼리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팀, 혹은 한국에 없는 에이펙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팀과도 굉장히 많은 협업을 할 기회가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가 디지털 마케팅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아직도 많은 데이터를 쌓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온라인 기반의 비즈니스들은 오히려 굉장히 더 성장을 하고 오히려 그 마케팅 스pen딩을 늘리는 데도 있고, 오프라인과 같이 하는 비즈니스들은 줄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어떤 디지털 마케팅 산업에 어떤 변화를 끼쳤는지는 사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커스터머나 이런 데서는 뭐 전혀 정반대의 상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분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위에서 이재혁님께서 커버레터에서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문제 해결 능력, 구글리니스, 리더십 이 정도가 저희가 엿보고자 하는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되게 감동적인 스토리를 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감동을 얻기 위해서 이 에세이를 부탁을 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보고자 하는 인재상이신지 아니면 저희가 보고자 하는 그런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계신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에세이를 부탁드리는 거라는 거, 그런 그 의도를 이해를 하시고 그 의도에 맞게 문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변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놓친 게 있었나요? 아직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면접은 실무진 면접으로 1회 진행되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1회보다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보시는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온라인 챌린지 보신 다음에 면접 안내 받으실 때 정확하게 몇 번 본다라고 답변 드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안내처로 안내가 된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서베이를 통해서 뭔가 의견을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계셔주셔서, 네, 지환님. 마이크로 얘기해도 상관없나요? 네네, 괜찮습니다. 일단 되게 좋은 세션 너무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약간 좀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솔직하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이력서를 제출을 했었는데 네. 이 이력서 링크로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전에 구글에 지원했었던, 외국에서 구글에 지원했었던 그 링크로 바로 연결이 돼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걸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 이력서 작성 페이지에는 이제 커버레터가 필수다라는 얘기가 없어서 거기에 이제 그걸로 지원을 하고, 지금 새로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폼이 완전히 양식이 바뀌었고 거기에 이제 커버레터가 필수다라고 이제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이메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중복 지원이 돼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보내드린 이메일 주소로 커버레터 새로 작성하시려고 하는 거 보내주시면 같이 이제 지원하셨던 이메일 주소랑 지금 새로 보내시려는 커버레터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계셔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많이 궁금증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스티브님, 석현님, 서윤님도 저도 같이 해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네, 다들 감사합니다. 꼭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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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